투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올데스타에서 알려드리는 단독 보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박수홍 씨가 지난 4월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담당 변호사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했거든요. 형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민사소송, 소송 금액은 무려 11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사소송을 진행한 직후에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인용, 받아들여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지금부터 면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분명히 형사소송은 지난 4월에 진행이 됐고 민사소송은 지난 6월에 들어갔습니다. 왜 2달가량의 차이가 났을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는 거를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서 여기서 소송가액을 정하고 소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0년에 걸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 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 소송 내용은요,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박수홍 씨가 제시한 소송 금액은 원래 8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 7월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30억 가까이 들었을까요? 이걸 박수홍 씨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추가를 한 거였고, 이 향후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 금액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시작이 되겠죠. 그거에 앞서서 이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홍 씨는요, 이 박 대표와 형수인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6월 28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7월 7일 이를 인용, 두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요,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다뤄졌던 서울 마곡동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요, 박수홍 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12일, 7월 12일에는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거든요. 이거 역시 일주일 만인 지난 7월 19일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는 뭐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뭐지? 가압류, 가처분 헷갈리실 수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가압류가 뭐냐면요, 채무자의 재산 응익을 막기 위한 법적인 조치인데 소제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후에 판결이 될 때,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심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 채무자의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으면은 재산을 숨길 수 없게 해놓은 거니까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받아들였다고 해도요,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면은요, 이 채무자와 가압류 채권자 사이의 관계는 무효가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가압류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엉뚱한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나의 피해를 물어야 되는 거죠. 몰래
팔면서 사는 사람한테 사실 이 부동산이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요, 혹시 가압류가 걸린 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 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 처분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경매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할 수 없게 막아놓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가능해요? 가압류를 걸어놔도 매매가 가능하죠. 이 매매를 막아놓는 게 뭐라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시켜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판단은 박수홍 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정인가요? 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요,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번 소송의 채권자인 박수홍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인 박 대표와 형수 이 씨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면은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풀리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이 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소 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요. 향후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요, 무조건 박수홍 씨에게 향후 유리하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형인 박 대표는 횡령은 없었다, 오해다,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현 재산들이 멀쩡히 본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팔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게 아무리 받아들여져도 난 결백하니까 괜찮아, 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만에 하나 판결에 있어서 박 대표 쪽에 불리한 판단이 나온다고 걱정이 될 때 미리 소송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파는 이런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산, 큰 돈과 관련해서 민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긴 시간 걸려서 소송에서 다 이겨놨는데 막상 나 돈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형사나 민사의 거는요, 상대방에서 탈탈 털고 다 조사해봤는데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은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현재 형성되게 눈에 보일 때 이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새롭게 진행된 민사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이 형사권에 대한, 횡령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거 역시 변호인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박수홍 씨의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을 했고, 일단 담당 검사가 제출된 자료를 다 보고 고소인을 불러서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고 궁금한 걸 질문을 했겠죠. 그 다음은 뭐죠? 이제 피고소인 박 대표와 이 씨를 불러들이는 건데 여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면서 검찰청도 거의 셧다운 상태입니다. 재판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려면은 외부 사람을 계속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코로나 확산,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사 진행이 조금 더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박수홍 씨의 근황은 어떤지도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반려묘인 다홍이와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홍이를 캐릭터화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공개한 그림을 보면은요, 낚시하는 박수홍 씨의 손을 잡고 있는 다홍이 캐릭터가 공개가 됐어요. 처음 만난 낚시터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풍경이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손을 내밀어준 다홍이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려 다홍이 캐릭터 시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서 이 친형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이 컸던 박수홍 씨가 다홍이를 만난 후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었죠. 이후 박수홍 씨가 달력을 비롯해서 웹툰, 의료업체와 콜라보를 진행했고 이때 번 수익을 유기묘 관련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었고 금전적 이익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KBS에서 발표를 했죠. 박수홍, 티파니, 황광희가 함께하는 새 반려동물 예능 프로그램 펫 비타민 시즌2를 시작한다고요. 이 펫비타민은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현재 이 다홍이를 통해서 오히려 삶의 의욕을 얻게 됐다는 박수홍 씨가 이 MC로서는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KBS에서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홍 씨와 관련된 새롭게 확인된 사실,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그 소송가액이 116억 원에 달하고 그 직후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것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